네, 5월 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소유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나만 들고 있어. 예. 아직 그러니까 이 크립토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조금 왜곡돼서 바라보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의 어떤 외로움, 신기술을 조금 일찍 채택한 것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좀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가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크립토 투자라는 영역이 상당히 간단치 않다. 이 사회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규제 측면에서도 불완전한 어떤 과도기에 지금 순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불편한 지점이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좀 아쉬워요. 지금 28,000달러까지는 좀 지지를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일단 28,000달러가 깨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의 어떤 출금 중단 이슈가 있었고, 바이낸스 규제 퍼드, 그러니까 미국의 CFTC를 비롯한 규제 기관이 바이낸스를 조사한다, 뭐 기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면서 최근에 안 그래도 어떤 불안불안한 소식들이 좀 전해졌었는데, 안 좋은 악재들이 이렇게 조금 하나둘 더해지다가 이렇게 또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또 받게 되니까 이걸 또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 구간은 아닌데 조금 더 여기서 후퇴하게 되면 이제 25,000달러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좀 반등을 해준다라면 3만 달러 돌파, 아직 방향성을 세팅을 못한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받아줄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케시 우페드 히에가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은 황소든 곰이든 다 삐까삐까 어느 한쪽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싸움이 막 조금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패턴 지금 막 삼각 패턴 아래 위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질 경우에는 25,200달러, 반등할 경우, 그러니까 이 패턴 상단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32,4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거의 한 일주일째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패턴 완성 중이다. 하루 이틀 정도 더 가면 좀 뭐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은데 좀 이것도 봐야겠죠.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29,200달러 돌파가 중요하고 29,200달러 반등까지 했지만 문제는 돌파를 하지 못했어. 그래서 바이낸스를 둘러싼 몇 가지 퍼드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또 도움이 안 됐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27,400달러나 26,800달러가 잠재적으로 좀 롱 잡기에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800달러 라인까지 좀 다시 가져야 되는데, 이게 또 확 한번 올라가 줄 그런 재료가 조금 등장해 줄 수 있을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이 위클리 차트와 먼슬리 차트를 놓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1, 2, 3, 4월 이 넉 달 동안 비트코인이 100% 상승을 했는데, 1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휴식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주간 차트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매수 상태야. 그런데 월간 같은 경우에는 RSI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5월 한 달 동안 RSI의 반등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 반등까지, 그러니까 5월 월간 종가 마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를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월간에서 RSI 상황 보니까 강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그러면 비트코인 반등하면서 5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가는 아직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한 주, 두 주 정도는 봐야 될 수도 있지만 한 달 전체로 봤을 땐 분위기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머스타시인데 데일리 차트예요. 데일리 차트에서 하락 확장 웨지가 완성이 되면 반등한다,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반등한다, 완성이 되면 반등한다. 근데 반등했다가 반등할 줄 알았는데 한번 지지 테스트를 했다가 지금 살짝 지지 받고 있는데, 이게 만약 반등을 해준다라면 5월 한 달 동안 반등을 해준다라면 갈 거야.
빠지면 빠지겠죠. 그런데 갈 거야라는 어떤 가능성을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건 역시나 RSI 상황이에요. RSI가 빠졌다가 지금 지지를 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강세 다이버전스 나왔는데 이게 올라가면 가겠지, 매수세 달라붙어서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12월, 2월, 3월 상황이거든요. 4월은 좀 어떤 축적의 단계를 좀 보였었고 많이 올랐어요.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빠졌다가도 이 하락 확장 패턴이 완성이 되면 급반등을 해주는 그런 힘이 또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할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에는 50일 지수이동평, 이 노란색 라인이거든요. 50일 지수이동평균에 대한 지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 와중에 지금 삼각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지받게 되면 돌파할 거야.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31,200달러까지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는 31,200달러 가면 거기서 나는 숏 잡을까 생각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저는 31,000달러 전후에서 단기 물량은 한번 털려고 그러거든요. 단기 대응하는 거 좀 들어가 있는 거는 비트코인 31,000달러 전후 왔다 갔다 할 때 좀 털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망도, 여기서 이런 약간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 그냥 떼거지로 글로벌하게 또 이제 숏 포지션 들어가면 이게 또 한번 변동성이 또 단기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캡틴 파이빅 12시간 차트인데, 12시간 차트에서도 지금 삼각 패턴이 완성되고 있죠. 완성돼 가고 있는데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는데, 하락하더라도 지지받고 갈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33,000달러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비트코인 한 20% 정도 반등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감기를 비교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멘탈 잡는 차원에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첫 번째 반감기 때 비트코인 가격이 182달러였는데 1년 뒤에 510달러가 됐고, 2016년 두 번째 반감기 때는 가격이 661달러였는데 1년 뒤에는 2600달러가 됐고, 2020년 반감기 때는 세 번째 반감기였죠. 가격이 8600달러였는데 1년 뒤에는 58000달러가 됐다. 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참 이런 역사가 이렇게 또 되게 간단하게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겠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2024년 반감기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1년도 안 남았고, 1년 그러고 나서 1년 뒤니까 2025년 요맘때 과연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 것인가, 뭐 그게 조금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굴 기업 이슈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비트코인닷컴에서 보도를 한 건데, 미국에서 이제 규제 이슈, 또 세금 이슈, 세금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채굴 수익의 30%인가 때린다라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세금 이슈 뭐 말도 안 되는 거 나오고 그러니까, 물론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그걸 고려하고 있다라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밝혔던 거잖아요. 그 30% 세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게 하는데, 제가 채굴 기업을 운영을 해도 미국에서 안 하죠.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징벌적 과세 그렇게 때려버리면 누가 미국에서 하겠어요. 그래서 러시아 대이동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1월에 러시아의 해시레이트가 4.7%에 불과했는데 지금 최대 올해는 18%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짚어보면, 러시아의 채굴 시장 지형,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채굴 시장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국적인 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전기료가 싸고 또 정부 지원까지 지금 백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제끼고 러시아로 다 가고 러시아가 이제 1등 먹는 거죠. 채굴 어떤 해시 비중에 있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으로 채굴 기업들이 많이 넘어갔던 계기 기억하시겠죠? 2021년도에 중국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금지, 이거 한 번 더 명확하게 공표하면서 금지시켜버리면서 채굴 기업에 대한 이 대대적인 어떤 단속에 나서면서 미국으로 튀었던 거잖아요. 채굴 기업들이 많이.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는 뭐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지만, 또 어디서는 말도 안 되는 뭐 주의 정책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일단 가장 헛짓을 하는 건 미국 백악관이죠. 그러니까 다시 러시아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 갈 이유는 이런 게 보여주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극동개발부,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3만 대 규모의 채굴장을 설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에다가 지금 전력 발전소 세워가지고 채굴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토지세와 재산세 면제, 이 소득세, 전기세 감면, 아니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가서 여기서 사업을 하지 왜 되도 않게 미국에 가가지고 무슨 뭐 세율 징벌적 과세 30%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취급을 당하면서 뭐랄까 어 범죄자 취급받는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 같아도 갑니다. 러시아 같은 데로. 그래서 시베리아에 발전소 세우고 지금 채굴장 설립하고 있고 아무튼 러시아가 난리예요. 난리인 상황. 여기에 올해 이제 브릭스 정상회담 있잖아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브릭스 공용통화 이슈가 또 부각이 될 거고 그 중심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사우디나 작년에 좀 조용했던 없었던 명단들이 이번에 막 가세하면서 우리는 브릭스를 지원한다 이런 브릭스 화폐를 지원한다 브릭스 화폐 결제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와주면 이제 분위기가 좀 술렁이는 거죠. 물론 그 자체가 뭐랄까 달러 패권에 막 곧장 막 어마어마한 기스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변화의 균열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러시아가 지금 시베리아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아주 참 재밌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패권의 변화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패권의 변화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라면 글쎄요. 과연 10년, 20년 뒤에 이 글로벌 지정학적인 정치 패권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돼 있을까 좀 재미있게 바라볼 기대해볼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 또 민코인 페페 개구리 새끼가 아주 그냥 핫하더라고요. 3주 동안 지금 수익률 5만 퍼센트 막 시총 15억 달러 돌파 시장 전체 분위기 환전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합니다. 물론 지금 전고 대비 찍은 거에 대비 한 50% 가까이 다시 빠지긴 했는데 이런 민코인의 어떤 이런 눈에 띄는 이런 행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전에 263달러 이거 지금 환율로 하면 30만 원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380만 달러를 익절을 했고 지금도 900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대요. 900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우리 돈으로 11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3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45억 정도 익절을 하고 110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만 원 투자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퍼센트 수익률 미친 거죠. 지금 개구리 한 마리 때문에 밈코인. 그래서 거의 지금 도치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게 시총 순위가 오늘자로 45위였는데 이게 4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빠지긴 많이 빠졌지만 매수세가 그래도 조금 살아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예,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생각할 거리들을 좀 안겨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 중앙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10개 주소가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던지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되게 재밌는 건 유니스왑의 거래량이 다른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계속 달러 가치의 하락과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화 패권의 등장 가능성, 이 시도의 트라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특히나 이제 피아트 머니의 가치 하락 시대잖아요. 가지고만 있어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돈의 가치의 어떤 이런 모습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 더 나아가서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어떤 시세 조정을 하면서 어떤 글로벌 자금 있겠죠. 큰 글로벌리스트가 달러 패권을 조롱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뭐 페페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약간 풍자적이에요. 약간 해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다리 들고 오줌 싸는 거 어디다 오줌 싸는 걸까? 전 달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코인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 해석거리를 남기면서 시장에
굉장히 약간 좀 충격파를 지금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얘기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알트코인 셰르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스캘핑 단타 칠 거 아니면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물론 나는 여전히 홀딩하고 있고 다음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매도를 할 거야. 근데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모르죠. 사실 민코인의 흐름이라는 거는 사실 뭐 기술적인 패턴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막 뭐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빠질 때 막 지금 보세요. 며칠 사이 이게 엊그제잖아요. 한 3일 전인 것 같은데 빠질 때 또 미친 듯이 빠져요. 이렇게 그냥 주주주주주 미친 듯이 빠지고, 과연 이게 지금 축적을 위한 힘모으기일지 아니면 여기서 좀 버티다가 간신간신히 버티다가 더 여기까지 빠지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직 RSA 상황을 보면은 약간 매수 우위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되게 지금 아마 선택하시기에는 꽤 약간 예민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 이런 나름 이건 전문 트레이더들이 하는 얘기들이니까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